앞에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그런 머신러닝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대표적인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말해볼 수가 있어요. 흔히들 많이 하죠. 제품 이미지를 보고 자동으로 분류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에서 그 가판대에 올리면은 그걸 자동으로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그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 태그를 이용하기도 하지만요. 다음으로 자동으로 뉴스 기사를 분류해서 또 이 각각 섹션에 배치하는 것도 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이제 경영진 분들, 그런 분들이 회사의 수익 같은 걸 예측하기도 하고요. 회사의 경영 방향을 결정할 때 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음성을 듣고 이해하는 앱을 만들기도 하죠. 먼저 이제 컴퓨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코타나라는 걸 사용하고, 대신에 코타나는 아직 영어밖에 안 되죠. 근데 시리, 애플의 시리 같은 거나 혹은 삼성 갤럭시의 빅스비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뭐 누구,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그다음에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고객을 나눈다,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구매까지는 아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클릭이 자체가 그 광고 수익이 나니까 그 구매 이력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력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다음 것을 추천해주고 그런 기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머신러닝들이 왜 사용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작성하게 돼요. 그러면 평가를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오차 분석을 하게 되고, 오차 분석이라는 문제 연구를 통해서 사람이 다시 규칙을 작성해줬고, 그런 걸 통해서 이 평가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론칭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게임이라던가 어떤 프로그램이 출시된 다음에도 계속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개선해 가는 것이 되게 일상적이었는데, 예전에는 게임 같은 것이 이런 CD 형태, 패키지 형태로 나와가지고 그냥 배포가 됐고,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해도 잘 못 고쳤어요. 버그가 있으면 그 버그를 고치기 위한 확장팩을 내놓고 다시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형태였죠. 뭐 지금도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것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는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버전 업데이트를 하고 오류를 고쳐가고 그렇게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것을 고치는 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데이터 기반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기록이 남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머신러닝이고, 그래서 이 알고리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솔루션 평가를 하고 괜찮아지면 론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이 작업 흐름이 결국엔 이런 자동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활용해서 쭉 진행을 하고 론칭한 다음에도 데이터 업데이트가 되니까 계속 그걸 따라가면서 더 고도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머신러닝 시스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고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그 바둑을 이겨냈던 딥마인드의 그 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강화학습을 활용해서 진행했었고, 상당히 조금 고도화되어 있죠. 나머지 것들도 물론 다 의미가 있지만,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이 대표가 되어 가고 있고요. 다음에 강화학습과 또 비지도학습, 이 두 개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현재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훈련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온라인 학습과 배치 학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모델 생성도 사례 기반이 있을 수 있고 모델 기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구분하는 것도 약간 연구자나 그 실무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확실하게 나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죠. 왜냐하면 레이블이 있느냐 없느냐니까. 정답을 알려주면 지도, 정답 안 알려주면 비지도, 이렇게 많이 확실히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준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중간에 조금씩 어떤 힌트를 주거나 그런 거가 있게 되고요.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역행하면서 점점 그걸 다 기록을 해놔가지고 그 기록이 강화되도록 계속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때 뭐 Q라는 어떤 값이 있는데 그 Q 선생님,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기록된 선생님에게 만점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이제 지도학습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게 대표적으로 많이 불려요.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 결정 트리와 앙상블. 결정 트리를 이용한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가 있죠. 그다음에 신경망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K-means라고 하는 K-평균, 이거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중에 어떤 것이 주 성분이 된다, 그런 걸 알려줄 때 쓰고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코드까지 짚어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준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일부만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전부 다 알려주면은 그거는 지도 학습이 되니까, 그렇지 않고 준지도만 해서 적당한 범위의 그 정답을 알면서 하는 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정답을 모르고 훈련을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의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Q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제 상점, 벌점 이렇게 적어가면서 보상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죠. 그다음에 사례 기반 학습을 이제 보면은 데이터를 점점 축적해 가면서 샘플을 보면서 이제 훈련해 가는 거고요. 모델 기반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하는데, 추가된 데이터를 막 활용한다기보다는 훈련된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모델 기반 학습 예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놓으셨어요. 네, 이것이 핸즈온 머신 러닝 1장에 해당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 예를 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예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예제가 있어요. 뭐냐, X축은 1인당, 그러니까 연봉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GDP고요.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가 Y축입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월급이 많으면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GDP가 늘어남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가 있죠.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선형 모델을 세울 수가 있게 돼요. 일정 만족도를 결정되기 위해서 세타 1을 곱해주고 세타 0를 더해주면 이러한 회귀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따 나오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때 이제 충분하지 않은 양의 훈련 데이터가 있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학습했던 이미지는 잘 보지만 학습하지 않은 이미지는 잘 모르게 되고, 학습하지 않은 음성도 검출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표성이 없는 훈련 데이터라는 것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딱 왠지 선형적으로 보이는 데이터만 가져와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는 룩셈부르크 이런 데는 막 월급이 엄청 많은데 삶의 만족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 떨어져요. 여기는 GDP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높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현실 데이터는 그렇게 선형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대표성이 없는 데이터를 만약에 이게 대표성이 이만큼이 대표성이 있는 거고 이만큼이 대표성이 없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고 싶다면 여기가 샘플링 편향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게 되죠. 네. 그다음에 낮은 품질의 데이터라는 것이 존재하죠.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이상치 샘플 같은 경우는 그냥 예배적인 걸 말하는 거고, 샘플 자체의 특성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관련 언어 특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피처가 있을 때 어떤 들어보면은 우리가 고양이를 검출하고 싶다고 할게요. 그럼 고양이에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정말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그 털에 뭐
특성까지 볼 수도 있을 거고, 뭐 무늬의 다양성도 볼 수 있을 거고, 꼬리의 길이도 볼 수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고양이와 뭐 다른 동물, 뭐 토끼와의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땐 사실 귀의 길이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관련이 높은 특성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특성까지 막 넣게 되면은 이제 뭐 과적합, 너무 지나치게 데이터가 많거나 또 너무 적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도 계속 그런 머신러닝 기법에 대한 정보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학습하셨다고 보고, 그러면 앞서서 제가 예제를,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무료로 배포된 오픈 소스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거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래밍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도 되게 쉽지가 않은데, 그 언어를 만들다거나 그다음에 그 안에 뭐 라이브러리를 구성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알고리즘 같은 거를 막 우리가 손수 코딩을 했는데 그걸 공짜로 줄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 오픈 베타 그리고 오픈 소스 이런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는 거죠. 대신에 이 SVM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 약간 이 오픈을 해서 우리 다 같이 좀 잘 활용해 보자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 중에도 이 서포트 벡터라는 개념이 좀 그 훈련을 가볍게 만든 공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 중심으로 나누면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서포트 벡터라는 게 존재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다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데이터량이 많아도 서포트 벡터만 딱 발췌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가볍게 머신러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조금 잘 활용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그거를 좀 자유롭게 사용하자, 리버럴하게 사용되자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리브 SVM을 사용했었고요. 자, 그 뛰어난 성능 때문에 넷플릭스와 같은 추천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 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넷플릭스 테크놀로지 블로그가 있어요. 넷플릭스 그 기술 담당 분들이 만드신 블로그가 있는데 2016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그 비디오의 퀄러티를 이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의 매트릭, 그 지표를 정해보자, 이런 느낌의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을 그냥 제가 해석을 잠깐 해드리면, 그 소스 컨텐츠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영상들이 있을 건데 그 영상의 캐릭터리스틱스, 특징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아티팩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조적으로 만들어진 잡음이에요. 그 잡음들의 이 타입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왜곡의 디그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들이 특성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이제 매트릭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의 정보를 보면은 이 퀄리티가, 영상 퀄리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었는데, 이때 바로 방금까지 얘기 나눴던 이 서포트 벡터 머신 리그레서를 사용했던 거죠. 네, 이건 회귀해주는 거라고 말하면 되고, 그래서 이 리브 SV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픈 소스로서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화면 출력이 됐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웨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기 보이는 이 대학에서 웨카라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줬고, 이 오픈 소스에서 이 GUI, 이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 사람이 클릭 해가지고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잘 읽어보면은 와이카토 대학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위해서 시각화하는 도구를 포함했습니다. 이 자바로 구현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GUI를 통해서 데이터 집합에서 여러 머신러닝 알고리즘 실행하고 비교한다. 네, 약간 여담 말씀드리면은, 자바가 원래 그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파이썬이 역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 방식은 이것이죠.
오픈된 소스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언어 파이썬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케라스와 같이 이 프레임워크 일터를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예를 들면 파이토치는 그 페이스북에서 만들고, 텐서플로우는 뭐 구글에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예제들에 이런 말이 있어요. dependencies라는 말이 나옵니다. depend, 의존하다라는 거죠. 즉 의존하는 것들이란 뜻입니다. 뭐에 의존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예제가 이렇게 GitHub에 올라와 있을 때 그것이 의존하는 대상들이 이거는 갖춰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만 하겠죠.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미지를 다루게 된다고 하면은 컴퓨터 비전의 약자인 CV가 오픈 소스로 되고 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실시간 컴퓨터 비전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인텔이 원래 개발했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GitHub에 공개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github.com 오픈C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오픈CV가 좀 복잡하고 사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IAM-utils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IAM이 이미지를 말할 때 쓰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거든요. IAM-utils 이렇게 기억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미리 해놔야지만이 어떤 예제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되게 익숙한 말들이죠. numpy, 우리 배열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numpy, 그리고 그것을 그래픽화해주는 matplotlib 라이브러리. 그래서 그런 걸 설치하기 위한 어떤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예제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디펜던시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제는 파이썬 3. 최근 버전을 사용했는데 어떤 예제는 2점 몇에서밖에 동작을 안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콘다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create -n 해주고 mypi 이렇게 해주면 이 mypi라고 하는 내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이밍 해준 거죠. mypi라고. 이 mypi라는 부분은 다 바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p1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만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고 나서 아래 activate 해주면 그 다음부터 그 mypi라는 가상 환경이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막 바꾸고 막 그래도 막 이것저것 까이고 막 그래도 그것은 오로지 이 mypi라고 만들어진 가상 환경 안에서만 만들어져요. deactivate 해버리면 이 본래 갖고 있던 그 환경은 전혀 안 바뀌어 있고, 이 환경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원래 갖고 있던 환경에. 이런 가상 환경이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얘가 뭐가 있냐면 dlib라고 하는 게 있어요. dlib가 하는 게 뭐냐? 이 C++를 이용한 툴킷인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졌던 정보로는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위에 편하게 PRP 인스톨 이렇게 편하게 깔지 어렵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상 환경을 만들어야지만이 이런 dlib를 선택해서 깔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가상 환경을 먼저 소개를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dlib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dlib.net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셔서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받아와야 되고, 또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한 CMaker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CMaker라는 것을 설치해야 되고, 그것을 빌드 인스톨해서 CMD 창을 가가지고 dlib 경로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콘다라는 가상 환경을 만들면 다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함께 이 가상 환경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지금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어떤 원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거기에 얼굴 부분을 발췌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이런 뭐 안경이라던가 그런 거를 씌워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먼저 강아지로 할 건데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 뭐 왜냐면 루돌프 사슴코 같은 거를 한다거나 사슴뿔을 막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디펜던시스가 존재하니까 requirement라고 적혀 있기도 하죠. 이 requirement를 이제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걸 마련해 놓으면은 이런 거를 가져다가 예제를 활용하기에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 분들은 조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요구 사항들, 의존이 필요한 사항들을 설치했습니다.